반갑습니다. 경정보실의 사재학입니다. 이 자료는 경정보실에서 매주 수요일 날 교육을 건너뛰기도 하지만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오는 교육 중에 하나로 2020년도에 경정보실에서는 자체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을 모처럼 맡게 되어서 조금 자료를 좀 각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개념의 변화는 여러 학자나 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중심, 소비자 중심 또는 판매자 중심에서 오늘날은 사회적 판매 중심으로 개념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세밀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우수 유통기업의 대명사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존은 우리가 보통 빠른 배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월마트는 구세가 저가, 알리바바는 저가 할인 혜택, 코스트코는 신뢰와 저가, 쿠팡은 빠른 배송과 저가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대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크레텍에 근무하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크레텍은 구세가 빠른 배송이 저희 회사의 하나의 모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케팅 개념에 보면은 중간에 박스 친 부분 소비자가 중심의 기호 선택과 또는 판매자 권유입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이 목표를 부여하고 또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가 지금 현재 마케팅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요즘 사회적 기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경영에 대한 구매나 판매나 또는 이익률을 사회에 오픈해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상호 윈윈한 정책에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가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방법과 매체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지면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영하거나 인쇄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던 것을 오늘날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이래서 크로스 해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킹이라는 단어는 나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킹이라는 원래 용어는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창조적인 일을 우리가 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킹이 악의적으로 쓰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용도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해킹은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하고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마케팅에 반영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우리가 크로스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귀찮을 정도로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따라다니는 광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보기 싫은 것을 억지로 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X를 해도 따라다니는 이런 것들이 우측에 있는 푸시형, 강제형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통해서 링크를 걸거나 호기심을 유발해서 유입하는 이런 행을 풀링이라 해서 유인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크게 유인형과 강제형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웹 환경 4.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자율주행에 의해서 많은 운전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과거에 2006년도 웹 2.0 시대에 CTX라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보면 웹 1.0 시대에서 웹 4.0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굉장히 빠른 디지털 환경에 적용을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윌리엄 캠든이라는 영국 작가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보게 되면은 셀 실베스턴이라는 작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작가보다가 언어가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다가 밑에 있는 것처럼
빠른 판단과 실행을 옮기는 자는 보다 많은 기회를 얻는다고 제가 나름대로 또 포를 하나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리버드 세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판매자나 구매자,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일찍 오는 소비자한테 할인해 주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빅비사가 거래하는 업체가 책임만 거래하지 않습니다. 뭐 동신도 하고 뭐 경복도 하고 또 제3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업사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많습니다. 그 거래처에 일찍 갑니다. 일찍 방문해서 동신에 담아놓은 주문, 그 다음에 경복에 받아놓은 주문을 먼저 이렇게 다 돌라고 해서 가져오는 영업사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이게 얼리버드 세일입니다. 판매만 아니라 일찍 가서 그 거래처가 담아놓은 주문을 이 집 저 집에 주기 위해서 나누는 것을 사모님한테 쫄라서 전체 책임으로 유도하는 우리 영업사원들도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세일이라는 것들이 세상에는 빠른 판단과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업처를 방문하실 때도 타 회사의 영업사원보다 일찍 가면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환경 변화 중에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옴니채널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판매하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든다. 또 구매하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든다. 이걸 우리가 옴니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한다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물건을 주고 팔고 산다. 이런 경로를 우리가 옴니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소룸이라는 용어.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봅니다. 기능도 둘러보고 실제로 구매는 어디서 온라인에서 싼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용어입니다. 반대로 리버스 소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그 용어들이 또는 이러한 채널들이 옴니채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레텍과 고객의 옴니채널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텍도 과거에는 전화 주문, 팩스 주문, 그 다음에 영업자가 방문해서 또 수금도 영업자가 방문해서 수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옴니채널이 많습니다. 전화도 컴퓨터도 인터넷으로 또는 우리 은행에 있는 CMS든 전부 다 이 채널을 다양하게 만든 겁니다.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판매도 이루어지고 수금도 이루어지고 배송도 쉽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로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연구과제를 한번 했던 게 있는데요. 음성 주문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 유통에 크레텍에 몸담은 지도 오래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음성으로 주문하는 뭐 아마존에 뭐 그 악사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음성으로 주문하면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체 용어가 많고 그 다음에 억양이 틀리고 사투리가 많다 보니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음성으로 주문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컴퓨터도 뭐 키보드 뚫기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이게 도전할 필요성이 있고 요즘은 챗 GPT나 생성 AI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면은 더 이상 다양한 우리가 주문 채널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빨간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공구보감 책자는 우리 회사의 자존심이고 또 우리 회사의 지주격 역할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공구보감을 만들므로 인해서 국내에서 지금까지 독보적인 존재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주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업사원들이 책자를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즘 전자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책을 팔면서 또 주문도 일으키려고 그러면 책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인쇄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인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환경보호 때문에 전부 다 콩큐럼 잉크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품목 코드에다가 탄소로 인쇄를 합니다. 품목 코드 부분만 탄소 인쇄를 하게 되고 스캐너, 여러분들이 어디가 OCR을 많이 들어봤죠. 스캐너를 이렇게 되면은 주문과 연동이 됩니다. 이것도 테스트가 다 끝난 부분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스캐너 한계가 3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급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한 하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채널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어떻습니까? BP사의 엔드 유저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저희 회사가 공구상 CTX나 오픈마켓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우측에 보시면은 BP사가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나 방문하는 고객이 판매하던 패턴에서 옴니 채널로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저는 공구상 CTX나 오픈마켓을 연동해서 매출이 늘어난 자료입니다. 최근 6개월 상위 업체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안엑스 공구가 6개월 동안 5.1억을 매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B2B로 CTX로 주문이 들어오는 게 23%. 그런데 공구상 CTX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게 76%입니다. 그 밑에 있는 안엑스툴은 2.9억인데 CTX로 주문 들어오는 거 10%, 공구상 CTX로 들어오는 90%입니다. 그러면 채널이 많을수록 관리하는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매출은 증가한다. 그래서 영업사원들도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채널을 이용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어떻게 공구상 CTX나 공구상 ERP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경영조험실에도 그걸 한 번 더 성공 사례를 가이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PC에서 이제는 전부 다 모바일로 이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용도를 보게 되면 우측입니다. 보시면 음악 감상이 한 60% 차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쇼핑 및 정보 검색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 연세 든 사람도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또는 정부 자치단체에서 노인들 SNS 보내는 거, 페이스북 쓰는 거, 인스타 쓰는 거, 메일 보낸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서서히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당장은 한 2, 3년 내에 늦어도 4, 5년 이후에는 더 많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달라진 마케팅 법칙입니다. 지금까지는 8대2 법칙, 네트워크의 법칙, 여러 가지의 마케팅 법칙이 있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는 이 인플루언서라는 마케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개인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또는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써본 제품을 광고를 하게 되고 또 유료화하는 것도 있고 무료화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파급력을 키워가는 사람, 개인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씩 거느린 인플루언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인터넷에 캡처한 우측에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그 파급 효과를 거느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중화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만든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콘텐츠들이 그걸 한번 본 사람들이 구매 경험이 34% 된다. 보지 않는 사람보다 본 사람이 더 많이 구매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타난 자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플루언서의 자격입니다. 자격이라기보다는 신뢰도죠. 지나게나 인플루언서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타겟팅도 있어야 되고 콘텐츠 생산과 확산, 브랜드 인지도 향상 노력,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적절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다 한다고 해가지고 구독료가 높은 게 아니고 또 좋아요가 눌러주는 건 아닙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인플루언서 연관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한공구 인플루언서 사례입니다. 주한공구는 구로구에 소재하는 저희 회사의 BP사입니다. 이 회사의 카리스툴 스토어팜, 그러니까 네이버에 스토어팜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요. 3개 운영하고 자기 홈페이지도 있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굉장히 빨리 그 유튜브에 가입을 했던데 2016년도에 가입을 했고 구독자 수가 1.6만 명이고 동영상이 297개입니다. 조회수가 300회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구왕 항부자입니다. 항부장은 2010년도에 개설을 했고요. 구독자가 80.9만 명이고요.
동영상 수가 676개입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는 2억 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도 보면은 공구왕 항부자 MRO 몰은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CTX, 공구상 CTX를 운영하는 서비스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겁니다. 다음은 이제 크레텍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크레텍은 우리가 2008년도 12월 달에 유튜브 채널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1.87천 명이 되고요. 동영상 수가 253개 정도 됩니다. 조회수는 67만 명이고요. 뭐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아쉬운 거는 링크가 전무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도 없고 카카오 채널 링크도 없고 크레텍 홈페이지도 없고 툴 매거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링크가 전유하다. 링크를 걸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회사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종합입니다. 뭐 교육도 그 다음에 뭐 상품 설명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은 좀 더 전문성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조회수도 늘어날 거고,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카카오 채널, 이걸 여러분들이 특히 영업, 마케팅의 회원들이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 사원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마케팅과 디자인과 홍보팀과 경영정보실에서 열심히 이걸 날라 보내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톡톡 날라오거든요. 여기 어떤 게 날라오냐? 사보도 날라오고 공부 지식도 날라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세계 INC에 그 컨설팅을 하면서 특히 영업사원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상품 지식이 없어서 상품 지식을 보려니까 차에 가면서도 본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운전하면서도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팔지 마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다치면 회사가 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운전 중에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문도 하면 안 되고 상품 지식 취득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기사 더보기 하면 우측에 기사 더보기 나오고 공유하게 되면 내 개인의 카카오톡, 블로그, 뭐 인스타 이런 데 연동할 수 있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채널에 보면 웹진 바로가기, 제소 탐방, 요즘 공구상, 툴 정기 구독 이렇게 있지만 채널 기능 개선에 주문과 연동 링크 부재합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자, 마케팅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고 전 사원이 다 이 채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뭐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종업원으로서 기본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고객 상담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콘텐츠 품질 향상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은 실제 영업을 보호하는 부서입니다. 좀 더 영업 활동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 제공을 해야 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 중심에서 이제는 좀 더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콘텐츠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에지이저, 현재 우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에지이저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디자인에서, 경영정보실에서, 홍보팀에서 모든 자료가 생성이 되면 지금 현재 마케팅에서 만듭니다. 만들면은 이제 어디다 올리냐? 여기 보면 유튜브에도 올리고, 카카오에도 올리고, 뭐 기타 채널도 올립니다. 이걸 개개인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재료는 개인이 소장하거나, 한 팀이 소장하거나, 또 소장한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B처럼 개선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어느 팀이든 개인이 만들면 회사의 콘텐츠 서버에 등록을 해야 되고 콘텐츠 서버에서 내가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인스타에 올려야 되겠다, 뭐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면은 필요한 파일이 A는 뭐 예를 들어서 뭐 MP3, 어떤 것도 MP4, 어떤 MPEG 이렇게 필요하면 자동으로 파일 변환을 하게 되고 사람이 일일이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프레임에 의해서 자동으로 API 연동 프레임을 개선을 해가지고 클릭만 하게 되면 어떻게 유튜브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2B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인 OTT를 서비스, 지금 현재 우리가 회사 내에 인터넷 방송 서비스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튜브처럼 서비스 가능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2B를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 변화 중에서 SNS, CLG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브랜드 마케팅 4D 요소가
커뮤니케이션, 포지셔닝, 익스피리언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렇게 4대 마케팅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광고하고 로고를 기억시키고 그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켜 가지고 고객이 그 로고를 보고 상품을 사도록 선택하는 이런 마케팅이었다면 오늘날은 성과형 마케팅과 데이터 중심 마케팅으로 변화하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고객이 광고를 보고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상품을 샀다면 지금은 밑에 있는 권유 판매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업자한테 또는 회사에서 판매 목적을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목표 부여 성과 관리하는 권유 판매에서 더 나아가 지금은 데이터 중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고객이 어떤 구매를 했던가 또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판매로 지금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날 그 융합 마케팅이나 성과형 마케팅과 데이터 중심 마케팅이 믹스를 해가지고 오늘날은 모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광고 시장과 트렌드 전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널별로 예를 들어서 TV나 5개 광고나 모바일이나 보게 되면 모바일이 급격하게 광고의 분야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인게이지먼트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이 고객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상품과 고객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상품에 고객의 니즈 요소를 반영하는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곧 이 니즈가 무엇이냐? 고객의 인게이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은 어떤 상품에 대해 가지고 기능이나 기술,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들 때나 기획할 때나 운용할 때나 애쓸 때나 6가지의 이러한 원칙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상품에 대한 기능, 가격, 기술을 반영하고 또 피드백을 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그 상품이 롱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레고 블록이 굉장히 유명했고 어릴 때 떼써가면서 부모님한테 어떤 레고 블록입니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근래에 들어가지고 1인 SNS 마케팅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게 레고 블록입니다. 이만큼 SNS의 마케팅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션으로 디지털 시장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5개 간판 안에 네온 사인 넣어가지고 형광등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5개 간판 집에도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보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에 점등 빠바박 오는 것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디지털 5개 광고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 지금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를 보게 되면 5세대 통신기술하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정강기술, 가상기술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고객서에 가게 되면은 디지털 5개 광고가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박스 밖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정강 형실이 AR 기술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게 호랑이 전체적인 건 가상 VR 기술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실감나게 하고 되어 있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기에 있는 호랑이가 바깥으로 확 뛰어나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도 많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 정복에는 오지 기술을 이용한 지오펜스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 예를 들어서 크레텍이라는 영역을 가상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고 만약에 이런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차량이 이렇게 진입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이 영역 설정된 이 영역 오게 되면 그 차에는 모바일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뭐 차에 그 내비게이션 기술이 있다거나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있으면 자동으로 뭘 하냐면은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오늘은 내 구역에 왔는데 오늘은 세일을 어떤 게 하고 있고 어떤 상품은 오늘 이벤트를 합니다. 뭐 이런 정보를 날려주는 겁니다. 환영 인사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오 펜싱 기술은 GPS, RFID, 와이파이, 그다음에 통신 그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그 제가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맵 위에 가상공간 영역을 설정하고 그 위에 모바일 소유자가 거기 오게 되면 C2A라는 기술, 즉 콜 투 액션이라는 걸 일으켜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기능입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미래대학교에 전산소장을 할 때 저희들 교직원들이 대학의 정문을 지날 때 와이파이를 가지고 자동으로 출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외부 시간 강사가 와도 그 강의동에 왔다 안 왔다를 사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로 인식을 했는 기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오펜서 GPS 기술이 발달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멀티미디어과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모처럼 내가 프리미어 기술을 가지고 영문을 자막을 해석해 장보 작업을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환영 인사를 하게 되고요. 매장 내에서 고객이 어느 매대를 움직이는지 다 모니터링이 다 가능합니다. 오늘 50% 세일하는 걸 알람으로 줍니다. 실시간으로. 공급망 SCM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제한구역에 갔을 때도 경고 메시지를 두게 되고 이 사람의 정보를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은 프리 쿠폰을 줘서 그 가게에 들러서 프리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정보도 제공해주는 기술이 지오 펜싱 기술입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미디어 채널 구성입니다. 요즘은 오디오 채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들어보시는 거 아니지만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네이버에서는 뭐 오디오 클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는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쁜 목소리로 또 자연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런 콘텐츠가 유행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위해 가지고 오감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콘텐츠는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소리도 사람의 인성이나 감성을 깨울 수 있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트렌드는 이제는 순수하게 내가 동영상을 감상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감상하면서도 내가 쇼핑도 가능하고 정보도 가능하고 이러한 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고 연동이 되지 않는 이런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스타도 보게 되면 5개 광고를 통해서 DV나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콘텐츠 정보를 보고 인스타에서도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구 이케아 그 브랜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VR을 만들어서 자기가 집에서 가구를 하나를 사고 사는 거죠. 가상으로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내 방에 배치를 해보고 구매를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크레텍은 우리는 세신 버팔로 홍보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품을 구경하고 콘텐츠도 정보도 제공하면서 상품 구매까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거 안 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 이제 CTX 3D 이미지 상품 콘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케팅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3D 콘퍼런스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D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3차원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크레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의 3D 콘텐츠로 이렇게 제공하는 상품 콘텐츠는 없습니다. 한 카트에 뭐 몇만 원씩 파는 사이트는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에.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그 전시관입니다. 가상 체험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로딩 시간이 길어서 컴퓨터의 퍼포먼스 때문에 로딩 시간이 있어 앞에다 웹진을 먼저 보고 로딩이 다 되면은 그 다음에 가상 체험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앞에 이걸 웹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웹진을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딩 시기, 모래시계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진입 중에 저기에 시그널이 옵니다.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가상 체험관을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하기가 뜨죠. 입장하기가 뜨게 되면 관람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가상 체험관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만든 동영상, 카탈로그, 멀티미디어 모든 데이터를 다 시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T와 연동해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유튜브입니다. 회사에 속에서 회사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여기다 망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모든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저쪽에 우측에는 미니맵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에리아로 수공구, 전동이면 정형도 바로 클릭하게 되면 그 전시관 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CTX의 상세 페이지로 이렇게 연동이 된 겁니다. 연동이 돼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걸 상품 규격이나 취소 위에 상세 정보를 보고 주문과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그 콘텐츠 또 디지털 시장, 디지털 플랫폼의 변화를 우리 회사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회사가 2006년도에 CTX를 오픈하면서 모든 콘텐츠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하든 거래하지 않든 모든 회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90%가 공부하는 업체는 90%가 제가 생각할 때 90%는 전부 우리 회사의 CTX를 거래하는 집이나 거래하는 집이나 다 열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장단점이 있다 판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크레텍 가격 기준입니다. 우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오픈하지만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시장의 기준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역효과가 발생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비거래처의 가격 경쟁 유발을 합니다. 비거래처도 거기에 가격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비피사는 이익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CT에서 영업을 다닐 때 경기도 어느 곳에 가니까 그 집은 CT에서 이북을 열어놨습니다. 소비자한테 돈을 받을 때 옆에 앉아서 이래 보니까 CT에서 있는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팝니다. 그대로. 그게 가격표입니다. 이런 집도 있습니다. 우리 비피사들 중에도.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집도 그 가격대로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왜? 뒤에 다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에서 접속을 해운제 가입 운영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하고 거래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의 콘텐츠를 보려고 그러면 한 번은 가입해라. 로그인 했어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영업사원들이 신규 거래선을 개척할 때
데이터로 쓰면 됩니다. 맨땅에 가가지고 저 간판 보고 보통 가죠. 그거보다는 좀 더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님 성함 정도 알 정도로. 그 다음에 전산자원 비효율적 운영입니다. 비례처 가다 접속으로 인해서 전산자원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정보를 노출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입니다. 노출했을 때 좋은 점은 고객 인식 및 신뢰가 증대되고요. 검색 엔진 노출이 증대됩니다. 검색하면 쾌택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하는 상품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점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가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정보를 주다 보면. 네.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게 됩니다. 항목 비교를. 예를 들어서 토크를 비교한다든가 RPM을 비교한다든가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어느 정도의 비율이 생기는지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제 및 카피 제품 유출입니다. 이런 정보도 너무 상세하게 나타나게 되면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픈형을 계속 간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콘텐츠,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해가지고 저런 단점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4년도 1월에 CTX 접속자 분석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1월 달에 저희 CTX에 접속하는 BP사하고 BP사, 그리고 거래하지 않는 BP사가 접속하는 순수한 요거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접속했는 IP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거래사가, BP사가 CTX를 24년 1월 한 달에 44%, 9,315개 업체가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거래하지도 않은 BP사가 11,961개, 즉 56%나 접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회사에 거래하는 업체보다 거래하는 업체가 CTX의 혜택을 더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TX를 회원제로 해서 최소한에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건 최소한이라도 얻자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월 한 달에 강원도에는 262개, 경기도는 2,224개 업체들이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요것도 더 세분화한다 그러면은 그 경기도의 비BP사 접속률, BP사 접속률을 또 이렇게 세분에 들어가게 돼 있죠. 세분화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자, 덕과 실이 과연 어느 게 유리한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요즘은 게임에도 접속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항저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단체전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기술이 시장의 변화도 또는 스포츠의 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제가 중간에 다 잘라가지고 예, 네, 거기입니다. 저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만 열심히 해도 요즘은 직업으로 또는 스포츠의 영웅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트렌드 변화가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이 디지털 트렌드 변화가 소비자 행동이나 기술 변화에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품 서비스 혁신과 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더 현대적이고 선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 맞춤 제공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렌드 변화가 소비자나 투자자한테 디지털 트렌드를 수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충성도도 높아지고 투자의 성향도 높아지는 기업의 어떤 자금력 확보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변화에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들은 대다수가 보게 되면 디지털 트렌드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쫓아가야만이 기업이 또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